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자로 해서 1년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 상승률을 제가 좀 봤는데요. 2180을 기준으로 해서 약 18%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어요. 최저점 대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한 계좌 수익률이 18% 선 정도 나왔으면 올해 상반기 2023년도 상반기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18%면 평균인 거예요. 지수 정도 수익률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이제 18% 이상이 된다면, 그죠? 아주 크게 잘하시는 거고. 그러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8% 지수 정도 수익률 나왔으면은 그래도 소외는 안 받았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지수가 18%나 상승했는데 계좌 수익률이 10%가 올라오지 않거나 계좌 수익률이 아래로 마이너스가 났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수익 날 때 계좌를 거꾸로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투자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이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졌을 거고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2023년도 하반기, 앞으로 또 6개월 뒤면 올해 연말이 될 텐데, 그때도 또 시장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수익이 잘 나셨던 분들은 여기서 거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 수익도 지키면서 내가 잘했던 부분과 또 부족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또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지수 수익률조차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장 수익률조차도 넘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생각의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방법으로 투자해서는 앞으로 또 돈을 못 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또 올라가도. 시장 수익률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 방향을 제시를 하고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이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유롭게 투자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거는 기술적 분석 좋고요. 그 다음에 재무 분석
좋습니다. 모멘텀 분석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 다 좋아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돈을 넣으세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유동성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 수익률요, 여러분? 앞서고도 남습니다. 제가 작년도 9월달, 그 다음에 올해 4월, 5월달? 제가 배터리 대형주로도 수익 충분히 나는 거 보여드렸고, 반도체로도 수익 충분히 나는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들 폭락 계속 피하고 있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작년도 9월 말에서 했던 얘기, 올해 1월 달에 했던 얘기, 4월 달에 했던 얘기, 지금 똑같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그죠? 긴축이다, 미국. 돈이 줄어든다. 기업 분석하고 재무 분석 다 중요한데요. 돈 빠지면 장사 없다고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이게 8조예요, 8조.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8조도 안 되는 시장에서 2180에서 요 4월 달입니까? 4월 18일 요때까지 14조 시장. 즉 8조에서 14조 시장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올라갔던 구간은 여러분 수익 나기가 쉬웠다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적자 기업만 안 했어도 배터리 웬만한 거 했어도 수익 났고 반도체 웬만한 거 했어도 시장 수익률은 나왔고 자동차도 웬만한 거 했으면 수익 났어요. 2023년도는 미래차 뭐예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는 꼭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는 적자 기업 지키고 중심주만 하셔라. 이게 제 전략이잖아요. 2023년도 미래차 꼭 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요? 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긴축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인하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싸게 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또 오는데? 이번에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좋은 거죠. 이런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봐봐요. 8조에서 14조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주들이 자기들만 수익 나지 않고 이렇게 중성주들까지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다고. 왜냐하면 8조에서 14조로 늘어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14조까지 증가했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있었죠? 손바뀜이 있었어요. 반도체 손바뀜이 있었고 배터리 손바뀜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5월 달 중순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기 시작을 했었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의 반도체하고 배터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4조 시장이 8조까지 다시 줄어들더니 8조에서 다시 얼마까지 줄어들었습니까? 10조 시장으로 2650까지 갔었던 거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13조까지 증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3조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해드렸죠. 아니다, 이거 10조다. 왜? 매도 거래대금에 의한 증가다. 6월 14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도 거래 대금이 갑자기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흐름과 다르게 전개가 됐어요. 이 음봉의 전이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그 10조 됐었던 시장, 10조로 2650까지 갔었던 이 시장이 지금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8조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8조의 시장, 그 다음에 14조까지 올라온 시장, 그죠? 그 다음에 10조로 올라온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금이 지금 다시 얼마까지 줄어들었어요? 8조. 자, 2180도 8조, 그 다음에 2350도 8조, 2650도 8조. 지수가 350포인트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8조 내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한 250포인트. 시총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는데 요때도 8조, 지금도 8조.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 시총은 높아졌는데 10조 거래 대금이 8조밖에 안 돼요. 그 얘기 뭐예요? 중심에서 더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10조면 반도체, 배터리 사이좋게 너도 상승하고 얘도 상승하고 이거예요.
중심주도 상승하고 중성주도 상승하고 양극재도 상승하고 배터리 셀도 상승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도전재도 상승하고 반도체도 상승하고 MLCC도 상승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동차도 한번 상승하고 10조인 시장은 이런 시장이에요. 근데 8조인 시장 이런 시장은 어떻게 돼요? 반도체만 신고가 가야 되니까 나머지 주식도 신저가 만들어. 에코프로 오늘 급등해야 되니까 다른 배터리 못 오르게 막어. 돈 없어. 소부장 오늘 급등해야 되니까 반도체 장비 너희들 차익 매물 나와. 중국 소비주 신저가 만들어 대신 다른 주식들 급등시켜. 대신 제한적으로 5% 미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희생량이 더 많이 늘어나. 왜? 8조로 더 줄어들었으니까.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중심주로 가야 된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60에서 2650까지 갔었을 때 제시했던 전략 1, 2. 전략 1은 중심주 전략이었습니다. 돈이 줄어든다, 10조로 간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배터리 중심, 반도체 중심만 해라. 이게 2650. 그죠? 2번 전략, 중소형주를 확산하려면 누가 몰려야 된다? 개인들이 몰려야 된다. 반도체 호재가 터뜨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59에서 61. 안 살려놓으면 이거 3번 전략 대비해야 된다. 하락하는 경우.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음봉전이가 되는 게 키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퍼졌죠. 삼성 SDI도 급락시키고 LG 화학도 급락시키고 셀트리온도 급락시키고 롯데 에너지도 급락시키고 음봉전을 키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신고가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냐고요, 여러분. 현대자동차도 반등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수는 건들 생각 별로 없는데 돈을 뿌릴 생각은 없어. 10조 가지고 반등 나왔던 시장 8조로 너희들이 나눠 먹어. 싫으면 말든가.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더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 쏠림 장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중심에 서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중성주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기회예요. 에? 무슨 기회입니까? 여러분, 1년에 적게는 2번, 많게는 한 4번 정도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음봉 나오면서 다른 배터리 중심주까지 급락시키고 그다음에 중소형들 신저가 만드는 흐름이 이번 주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안 건드렸냐면 삼성전자를 안 건드렸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같이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면 중심주 무너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대금이 8조, 7조까지 줄어드는지 보세요. 거래대금이 줄어들어야만 손바뀜이 나와요. 여러분, 손바뀜 나온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됐죠? 수익률이 터지죠? 작년도 9월 말,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이거 손바뀜 된 다음에 시세 어떻게 됐죠? 대내리 나왔죠? 이거 제가 배워야 산다의 실전 사례로 많이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서 한번 보세요. 이해되세요? 손바뀜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동성이 급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회인 거예요. 왜?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이런 조정을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아니,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적어요. 어느 구간에서는.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경기 부양하잖아요? 그러면 안 올 확률이 높아요. 돈을 뿌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금리 인하합니까?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실력입니다. 알고 기다리는 거하고 모르고 기다리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손바뀜 나오기만 해. 내가 잘 만드는 이 현금으로 그냥 주도 그냥 비중 확 실어버리려니까. 그런 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도에 여러분 추천드리면서 실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 지금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나 또 그 다음에 배터리 중형주도 이런 거 기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와요. 미국 패권 기업하고 연계된 업체들은. 왜? 돈은 이익을 만들거든요. 이익이 되면 돈들이 쫓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이익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돈이 이익을 만들어요. 돈이 안 된다 싶으면 돈을 회수해서 빠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이걸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종목으로. 아시겠죠? 종목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코스피 지수 2350. 코스피 2350. 기다려. 뭘 기다려요, 여러분? 중소형주, 낙폭주 사고 싶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때 사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오면 중심주로 수익 더 내세요, 그러면. 저점이다 생각하고 20%, 30%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심주 수익 내는 게 더 나아요. 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안 늘잖아요, 8조. 중심주로 수익 충분히 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폭락주를 피할 수가 있다고. 롯데에너지의 폭락을 피하고, 첨보의 폭락을 피하고. 여러분, 이런 폭락을 피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먹고 토하지 않고 고점에서 수익 매도하는 것도 실력인 거고, 여러분.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겠지. 큰 주식들을, 수익 날 수 있는 주식들. 근데 폭락을 피해서 오는 그 기회비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 때는 현금을 만드는 거고, 매매를 할 때는 그냥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갈 때는 끌고 가는 거고. 지금 반도체는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배터리는 매매하고. 왜? 8주밖에 없으니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2350은 그런 기준인 거고. 자, 시장이 2560, 여기서 등락을 보이다가 2650, 2700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체크하느냐. 첫째,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분 급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락은 멈춰야 됩니다. 시장이 상승하는데 첫 번째 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락을 멈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삼성 SDI가 하락이 멈춰야 돼요. 지금 전저점 깼잖아요. 여러분, 지수 지금 전저점 깼습니까? 자, 지수 봅시다.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 2460 깼습니까? 안 깼어요. 깼습니까? 안 깼다고. 2460 깼어요? 안 깼어요. 3월달 저점 깼습니까? 3월달 저점 깼어요? 안 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자, 근데 배터리 가운데서 롯데에너지 3월달 저점 깼어요? 5월달 저점도 깼어요. 지수는 안 깼어요. 그죠? 자, 그 다음 LG화학. 자, LG화학 5월달, 3월달 저점 깼어요. 지수는 깼어요? 안 깼어요. 돈 회수하고 있죠? 그죠? 자, 삼성 SDI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3월달, 그 다음에 5월달 저점 깼어요. 지수 깼어요? 안 깼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3월달 저점은 안 깼고 5월달 저점 부근이긴 합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한 2460 정도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배터리가 추세 돌리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하락이 멈추는 신호라도 나와야 돼요. 다른 음봉 전이가 멈추기라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러한 상태에서 누굴 봐요, 여러분? 누굴 봐요? 삼성전자를 봅니까? 삼성전자를 봅니까? 하이닉스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아, 삼성전자를 볼 필요 없다고요?
삼성전자를 볼 필요 없다고요? 제일 중요한 주식이 아닙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왜일까요? 삼성전자 59,000원은 적자 밸류예요. 그리고 72,000원대는 파운드리의 밸류가 적용되는 자리예요.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딱 적정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88,000원에서 89,000원은 반도체 치킨 게임 때의 밸류예요. 그리고 D램 세대 교체가 있었던 건 지금만 있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서 17년도 넘어오면서 DDR3에서 DDR4로 넘어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DDR4에서 DDR5 그 세대 교체가 있었던 시점 이 밸류가 맥스로 치면 한 12만 원 정도 돼요. 88,000원대는 치킨 게임 때의 밸류고 반드시 사야 됐던 가격대였던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실적 안 봐요. 여러분. 왜 안 봅니까? 돈은 선행하니까. 돈은 미리 움직여요. 지금의 현재 실적 보고 안 움직여요. 여러분. 선행한다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시장은. 그래서 미리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적자 난다고 해서 매도해야 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동행 아니야, 여러분. 돈은 선행해요. 미리 움직인다고. 그래서 적자 밸류에 사는 겁니다. 이런 패권 기업들은. 자, 봐봐요. 근데 삼성전자는 2650에서 2540이 떨어지는 140포인트가 빠지는 기간 동안 이 주식은 신고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주식은 분석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주식이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미 중요한 주식 된 거예요. 그걸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돈들이 도장을 꽉 찍었어요. 야, 작년도에서 올해 한 그 4월 중순까지는 배터리가 시장을 이끄는 주체였는데 요번엔 내가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전자 좀 역할 바꿨어.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유동성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중요한 거냐면 SK 하이닉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12만 원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동성을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움직인다고 했죠?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기, LG전자, 얘네들이 거래대금이 한 2배수 정도 늘어난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움직여요? 소부장. 이미 소부장 일부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주식들 가운데서. 동진세미캠. 벌써 지금 42,100원입니다. 한 달 됐죠? 추천드린 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 벌써 25만 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솔케미칼이 움직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은 반도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다른 주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작년도 7월 달에서 9월 말까지 그리고 11월 달까지 기간 조정 거치면서 반등이 살짝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랑 어느 정도 다 반등 나왔는데 이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걸 포트에 30%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었어요.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다른 주식 물려도 계좌가 신고가예요. 이해돼요? 자, 올해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뭐가 핵심이었냐면 너 에코프로 있어? 에코프로 BM 있어? LNF 있어? 코스모 신소재 있어? LG 에너지 솔루션 있어?
이 싸움이었다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포트와 아닌 포트가 수익을 결정을 했다고. 왜? 돈이 8조에서 10조밖에 없었으니까. 14조까지 늘어나는 데 있어서도 절반은 배터리였다고. 이게 지금은 반도체인 거예요. 그 역할이. 반도체가 포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차는 올해 잘 사야 됩니다. 유동성을 보면서. 마감의 정석을 통해서도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섞어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